촉성루는 국내 3대 누각으로 꼽히지만 원형 복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보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촉성루를 재건할 당시 원형의 근거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발견돼 국보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천의 바다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시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륙양용 시티투어와 패러세일링, 겨울에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선수촌 조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남해군 해안도로에 주민 동의 없이 100개 이상의 전봇대가 세워지면서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봇대 설치를 모른 채 점용 허가를 내줬던 남해군도 성토 대상이었는데 최근 남해군이 한전 측에 전선 지중화를 검토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인 옛 대영초등학교는 지난해 진주학생 문화 나눔터 다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근현대사를 간직한 다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전시가 열려 주목됩니다. 앞서 함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세 차례 무산되면서 잡음이 일었는데 네 번째 임시회 만에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은 삼선의 김윤택 의원이, 부의장은 배우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16일 서부 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남해에선 남해역과 창선면 등지에서 각각 배수구 막힘과 역류, 버스터미널 침수 등이 발생했으며 남면에서는 언덕 토사가 유출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사천시 향촌동에서는 도로 맨홀에서 물이 역류해 소방과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등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 모두 1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과 계곡 등의 출입 자제를 당부했으며 산사태 특보가 발효된 사천과 남해, 하동, 산청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소시됐다가 지난 1960년 재건된 촉성루는 원형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 복원을 입증할 옛 자료들이 최근 발견돼 국보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촉성루. 이후 새로 재건됐지만 전쟁 이전에 받은 국보 자격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보 자격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촉성루 국보 환원 운동이 일어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재건 시 원형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촉성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가 국보로 재승격되면서 지역에선 촉성루도 다시 국보로 승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계문화유산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게라 진짜. 이런 가운데 촉성루 국가지정문화유산 재지정을 위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촉성루 원형 복원을 입증할 문서가 나와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에 발견된 일제강점기 촉성루 실측도와 한국 전쟁 이후 재건공사에 쓰인 설계도의 구조와 규모 등이 일치했는데 이는 촉성루가 원형 그대로 복원됐음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석재 기둥으로 해도 좋다는 일련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밖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촉성루의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정부의 촉성루 원형 재건 지시, 공사 허가와 관련된 신문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을 토대로 촉성루 원형 복원이 입증된다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재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연구 보고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통해 원형 복원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촉성루 국가지정문화유산 재지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은 아름다운 해안과 바다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해양 관광도시로서 명성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천시가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경제축은 항공과 해양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계청으로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해양관광시설이 조성됐지만 관광도시로 입지를 다지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 명성의 해양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한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사천시의 진정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고 싶은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사천이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용역사는 머물 수 있는 정주영 해양관광과 다른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사천 지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 즐기는 해양관광을 위해 수륙양용 시티투어와 바다 위에서 즐기는 패러세일링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에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선수촌 조성도 언급됐습니다. 많은 어떤 선수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트, 조정, 카누 선수촌을 비토에 좀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 조정, 카누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훈련을 하기 좋은 곳이 바로 사천과 남해 아니겠습니까? 설명회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기본 계획에 보완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우수한 자원들, 기존 인프라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집중화시켜서 이것을 더 시너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수, 통영, 부산, 수영만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의 중간 지점이면서도 거점항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신수항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마리나가 들어가야 되고.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이거는 뭐 통영도 있고 거제도 있고 남해도 있고 다 해당 다 됩니다. 그럼 뭔가 우리 사천만의 좀 특색 있는 목표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사천시는 보완을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양관광산업이 사천 동지역의 주요 먹거리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16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조 시장은 먼저 기재부를 방문해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와 도시숲 가족 힐링 충전소 구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정촌 체육시설 건립 등 약 44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엔 진주사천강 국도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타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건의했으며 행안부에는 정촌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천시 복지지원센터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항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항공우주박물관 등 주요 관광문화시설을 둘러보는 이번 항공문화체험은 9개 중학교가 참가합니다. 한편 이번 체험 프로그램 학생 진로 교육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함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의원들이 갈등을 멈추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마침내 의장단 선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군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된 함양군의회. 신임 의장 자리를 노리는 2명의 군의원과 지지하는 동료 의원을 포함 5명씩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팽팽한 갈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3연속 파행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선 의회 기능 마비와 밀실 담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의장단 선거를 위해 4번째로 열린 임시회에서 마침내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김윤택, 임채숙 두 명의 군의원이 경쟁했던 신임 의장 자리는 3선 김윤택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김 신임 의장은 집행부 감시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의장 자리엔 배우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양군 의회 사상 첫 여성 부의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수장들도 새롭게 선출됐는데 기획행정위원장은 임채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용권 의원이 맡게 됐고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서영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되며 의원들 사이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 함양군 의회. 잇따른 파행 등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하동군 의회가 섬진강 농업 염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 농업 염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섬진강 취수량 증대로 인한 염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와 함께 피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군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환경부, 영산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각 읍면 이장회의 때 군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추진합니다. 군은 16일 첫 방문지인 서상면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장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보조사업 활성화 등 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군정 방향을 알렸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인 옛 배영초등학교는 지난해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 다움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다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학생문화 나눔터 다움으로 재탄생한 옛 진주 배영초등학교 본관. 광복을 7년 앞둔 193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의 시대적 배경과 같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서 시행되는 점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07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 전쟁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년간 수많은 학생이 거쳐간 장소에서 열린 전시회는 기존 전시실에선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전해집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와 옛 학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복도에 전시하였습니다. 일제에 항거한 대표적인 사건을 20점의 사진으로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시를 보고 한국 광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은 교과서 속 사진을 되짚어보며 국경일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과 광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기념 전시는 8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SCS 정성희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와 진주시가 운영 중인 정부 지자체 기업 지원 공모 사업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6개월간 선정된 지원 사업이 4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128개 기업이 301건, 약 484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 331억 원, 기술개발 75억 원, 사업 지원 53억 원 등입니다. 알림이 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6개 기관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 공모 사업을 진주의 기업체 대표와 담당자에게 매일 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림 남해대학과 남해고등학교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 보유 장비 활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남해군 해안도로에 주민동이 없는 100여 개 이상의 전봇대들이 세워졌는데 알고 보니 한전이 특정 업체에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세운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전봇대 설치를 모른 채 점용 허가를 내줬던 남해군도 성토 대상이었는데 최근 남해군이 한전 측에 전선 지중화를 검토하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도로의 가로수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전봇대들.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그 주변엔 파여진 땅 잔해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고압시설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전봇대들입니다. 주민들은 해안도로에 갑자기 세워진 시설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허가를 내준 남해군과 사업 주체인 한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행된 해안도로 조성 사업으로 이미 바다 환경이 크게 파괴됐고 전봇대들이 세워지며 당초 군이 도모했던 관광 자원화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하고 일체 설명회나 동의 절차 없이 이런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남해군의 본래 관광 정책에 비추어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전봇대 설치 과정도 주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회사를 위해서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동네 사람을 기만하려고 무시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중지된 상태. 주민들은 한전 측에 오는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전봇대들의 원상 복구와 일부 구간의 전선 지중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군 의회는 지난 15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 요구안을 반영한 빠른 대책 마련을 한전과 행정기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을 모두 다 이제 들어주겠다. 우리도 마을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군은 전선 지중화 검토 의견을 한전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로 지중화가 어렵다면 배전선로 변경에 대한 입장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에서 내준 도로 조명 사용 허가와 굴착 심의 허가엔 사업자 준수 사항으로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만큼 허가 취소 가능성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갑자기 세워진 전봇대들. 남해군이 정리된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3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경남과학고등학교 석진주 학생이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4명이 각각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최근 5년간 참가대회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석진주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295명이 참가했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수협 앞 해상에서 익수자 1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천 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A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된 후 119 구급대에 인계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애타게 오빠를 찾는 듯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자를 받은 사람은 여성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해외에서 국내은행의 카드가 개설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문자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서부 경남 커뮤니티에서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누리꾼들은 자신도 똑같은 문구의 문자를 받았다며 공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은 수법에 당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여성이 화장지로 카드 단말기를 닦습니다. 휴지에는 먼지 대신 100원 버스 시행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도내 최초 전 국민과 농어촌 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0원 버스를 운행하는 하동군이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공식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에서 기존보다 이용 대상이 확대된 건데요. 누리꾼들은 이 같은 변화를 반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있어 짧은 거리도 이동이 쉽지 않다며 정차하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동권 보장, 탄소 감축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줄이거나 무료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죠. 출생률이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자 민간에서 팔을 걷어붙인 건데 진주에서는 최초입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누리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부러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부 경남 지역에는 월요일 오후 5시부터 화요일 오후 1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170mm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잠시 그치겠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사천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광주는 흐리겠고 부산과 제주는 구름 많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보이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1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